자, 비트코인 지금 하방이 유리할까 상방이 유리할까? 여러분 한 곳만 노리고 풀베팅 치면은 제가 목 돌아가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트코인은요. 고점을 올라가더라도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선이 되어주는 이 파란색 선 이곳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단기적인 채널 안에서의 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저점이 없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코인에는 100% 확신할 수 있는 자리들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저점 저항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지 못했고 고점 저항선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고점들이 만드는 저항선도 페이크 이탈을 해준 뒤 어떻게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의미한 매물대 64.5K도 완전히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한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하방 구간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는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캔들은 이 두 개의 캔들입니다. 이 두 개의 음봉 캔들은요. 모두 다 거래량을 싣고 우리가 아래로 떨어진 이 매도 블럭인데요. 자, 이런 장대 매도 블럭은 세력들이 가져가고 개미들이 함께 합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첫 번째 매도 블럭은 FOMC. 자, 동결을 했지만 금리 인상 같은 악재를 겹친 동결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실망에 의한 매도 물량이 발생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하는 매물대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이탈 매도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캔들 1번과 2번 이 두 개의 캔들을 모두 회복해 줘야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한번 회복해 주고 어떻게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캔들은 회복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넘지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 추격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손실불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생영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다 보시고 나셔서도 진짜 별로다 싶으시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 한 번 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전반적인 중장기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주봉 캔들을 봤을 때 한눈에 봐도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마의 구간이 보이고 있죠. 이 구간은 더블 바텀의 아래 구간이자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그러니 롱을 치더라도 단기적인 롱, 하방 리스크가 있음을 감지하고 내가 분할 익절을 계속해서 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캔들들을 살펴보면 우리 한 차례의 음봉이 발생하고 나서 양봉이 드디어 생겨줬는데 이 양봉을 다시 한번 말아내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양봉을 장악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 양봉이 이 음봉을 모두 해소하도록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꼬리도 없이 시작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 꼬리 없이 시작하는 주봉 캔들들이 잘 없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나오는 요 캔들 제외하고 지금 보이는 캔들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꼬리로 말아내리는 이런 캔들들이 나올 수 있음에 첫 번째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꼬리들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기 추세선까지는 질질 흐르는 이런 약한 무빙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추세선을 저항받고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출범하게 되면 강하게 패닉셀로 떨어질 여파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숏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무조건 숏이야, 무조건 홀딩이야, 55K까지 40K까지 떨어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기 좋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추세선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전부터 보는 2023년의 1월부터 저점을 지켜주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의 지금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지지선 그리고 이전 고점들을 맞고 내려오면서 이런 자리 우리가 또 한 번 이전에는 저항 이후에는 지지가 되었던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를 이탈하는 순간 다음 지지까지 내려올 때 큰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단기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래쪽에서부터 롱도 홀딩을 하고 있고 위쪽에서부터 숏도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두시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 주봉 매물대는 단기에서 어딜 보나요? 바로 64.5K 매물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전 더블 바텀의 넥라인이죠. 더블 바텀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넥라인을 넘는 순간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매물대는 다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항 구간이 된다. 그리고 두 차례나 요런 구간에서 한 번 저항, 두 번째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요런 데서 횡보를 조금 달려줬다는 건 이 매물대가 강하다. 이 매물대가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 주 주봉에서 여기를 넘어야만 롱트라이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어떻게 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리스크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아래쪽에 지금 청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청산 자리를 청산시키고 다시 도전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무빙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 이 청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한들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 요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추가로 올라간다고 해도 해당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받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베어 플래그 패턴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일단 청산 자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지금 청산 히트맵에 들어가면 이 노란색, 이 노란색 구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노란색 구간들은요, 죽을 개미가 많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 시체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한 번에 이 자리를 뚫고 아우 시체 더러워 하면서 해치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반등이 추세에 반전되는 반등이 아니라 약반등으로 꺾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구간을 미리 청산 구간으로 표시를 해놓고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노란색 매물대에서 약반등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서도 노란색 짙은 구간의 청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와서 지지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들은 이런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에 따라서 익절을 하고 숏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추가 숏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숏은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지지를 이탈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부터 치셔야 되고 만약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요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청산 자리는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지가 완전한 추세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지를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오늘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만약 지금 숏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려갈 땐 홀딩하면 되지만 내가 어디까지 숏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요. 우리 기존의 64.5K에서 4시간봉 기준으로 상단 지지받는 양봉을 세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한들 해당 저항선이 어떻게 저항 구간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내려야 되고 지지를 받는 즉시부터 두 번째 목표가를 홀딩할 수 있다. 자, 이런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관심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방향성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롱 구간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다시 오름숏을 칠 만한 자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익률 이렇게 내고 있고요. 53.87% 실시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해당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고점 무빙이 나올 때 롱 포지션 익절 한 번씩 하시고 숏 포지션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선 뚫어주지 못할 확률이 크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숏 포지션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낮은 봉으로 볼 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매수세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낄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숏 수익으로 지금 저랑 똑같이 들어가신 분들 이 정도의 수익률 나오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매일지는요. 자, 아래쪽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 리딩방이 아니라 금전 요구가 들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는 댓글처럼 성공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우리 다른 분들처럼 이런 응원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남겨주셔도 제가 충분히 아래에 대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 모르시는 거 있다면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래 청산 자리를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청산 자리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청산 자리를 새로 고침해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지만 63.5K로 청산 자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트로 가보시면 됩니다. 자, 63.5K는 현재 우리가 이전 청산 자리로부터는 요 중단선인데요. 요 중단선까지 지금 물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도달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숏 수익은 여기서 익절을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숏은 여기를 이탈하는 즉시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무빙에 너무 휘청휘청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는지 내 기존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에 비해서 지지 구간이 반등이 나올 것인지를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롱숏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롱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일단 롱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 포지션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 지지를 받는 캔들이 나온다면 지지를 받는 즉시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첫 번째는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의 홀딩 조건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 64.5K가 넘는지 홀딩 조건 2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조건 2까지는 비중과 레버리지를 낮추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 4시간 봉에서 64.5에서 양봉을 만들 때 조금 더 비중을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봉에서 추가적으로 이 상단의 저항선을 넘을 때 그때는 저 또한 레버리지를 조금 더 얹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다 아니면 신규로 들어간다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숏 포지션들은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자, 숏 포지션들은요, 우선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숏 포지션 요 이탈 자리가 나오면 음봉이 나오면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올 때는 자, 1대1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확장 채널 위에 있는 걸 쓴다라고 하더라도 60K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석적인 채널 범위 안에서의 음봉부터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59K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자리들이 받아줄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구간 안에서도 어떤 캔들들 변형이 나올지 모르니 우리가 이 구간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요 사이에서 물량 싸움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청산시키면서 단기적인 지지를 받아서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런 자리에서 또 한번 받아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요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실시간 무빙 대처까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방향 베팅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어떤 자리에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